안녕하세요. 테세이 김태현의 귀로 듣는 여행 에세이 김태현입니다. 저를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가게 해준 건 스위스 인터라켄의 숙소에서 만난 남아공 여의사와의 대화였어요. 7개월 하기로 한 세계 여행 중에서 2달 남겨놓고 이제 어느 나라 여행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 의사가 와서 여기 앉아도 돼? 라고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라고 했죠. 그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 캐런은 저한테 남아공에 가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아공에 꼭 가보고 싶긴 한데 무서워 라고 했어요. 범죄율이 원체 높고 치안이 걱정돼서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캐런은 그건 사실이지만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면 되고 이동할 때는 우버를 타면 되고 많은 숙소나 집에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했어요. 남아공에서는 스테이크 1kg짜리가 10,000원밖에 안 한다나요? 해산물이며 먹을 게 지천이고 물가도 저렴한 편이라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볼까? 이러던 와중에 캐런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계신 요하네스버그에서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도 하더라고요. 결국 가진 못했지만 그것도 좀 네. 가 싶은 제 마음을 조금 더 자극하긴 했고요. 그때 다른 남자 여행자가 저희 테이블에 합석하더니 그 친구도 남아공 여행을 적극 권하는 거 있죠. 그래서 표를 샀습니다. 남아공 가자. 케이프타운 가자. 가라나 보다. 그래서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유레일 패스로 기차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쭉 올라가서 며칠 있었더라. 뭐 아무튼 그리고 예약했던 비행기를 탔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케이프타운까지는 직항으로 11시간 15분 걸립니다. 범죄율 높기로 악명이 높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케이프타운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우버 기사를 만나러 가는 동안에도 덜덜 떨리는 거 있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무거운 캐리어 끌고 백팩 메고 또 앞에 파우치도 메고 겁에 질려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떤 현지인이 우버 타러 가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이쪽이에요. 하면서 안내해 줬고요. 또 저를 기다리던 자마이카 사람인 우버 기사가 저를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는데 숙소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숙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가지 말고 좀 지켜봐 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해줬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 라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갔죠. 고마워서 그 우버 기사한테 좀 넉넉한 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저는 한 달을 꼬박 여행했고 12월인데도 하루 종일 뜨겁던 그곳에서 매일매일 더 까매졌습니다. 저에게 남아공은 지금도 손에 꼽는 그리운 여행지예요. 혹시라도 위험한 경우에 처하면 범죄자를 자극하거나 핸드폰이나 금품을 요구할 때는 그냥 줘버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감 나가는 물건이나 돈을 노리는 거니까요. 현지인들은 평소에 길을 걸어 다닐 때는 현금을 좀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누가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낮에 안전하다고들 하는 곳만 걸어 다녔고 걸어가기는 조금 먼가 할 때는 우버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달 여행하는 동안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위험한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우버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 택시 안에 있을 때도 휴대폰이나 뭐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 이런 것들은 절대 꺼내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신호 걸렸을 때 갑자기 창문을 깨고 물건을 갈취해 갈 수도 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래 묵었던 그 숙소에는요. 들어가는 입구가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중문이 그 육중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투숙객에게 건네주는 열쇠 꾸러미를 보면 여러 개 열쇠가 달려 있는데요. 뭐 현관, 중문, 그다음에 객실까지 가는데 여러 개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거죠.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경호원, 가드가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꼬박 근무를 하면서 호텔을 지킵니다. 혹시라도 누가 침범할지도 모르니까요. 호텔을 둘러싸고 그 위쪽에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요. 남아공에는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수시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정전이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정전이 될 때 그 철조망을 뜯어가서 고물상에 팔아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앱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 시간이 아닌 때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냉장고 속의 음식이 다 상하고 또 냉동한 그 음식들은 재료들은 녹아버리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전력 부족도 전부 다 그 부패한 정권 탓이라고 하니까 어느 나라든 청렴한 정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제대로 잘 행사해야겠죠? 어쨌든 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그 최장 기간인 한 달을 꽉 채우면서 여행했던 그 남아공에 대한 기억은 아름답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인들도 그렇고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다 친절하고 인간적이었어요. 한 번은 우버를 탔는데요. 세계 여행을 오래 하던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도 꼭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 잠비아인인가 뭐 앙골라인인가 하는 그 이제 우버 기사한테도 이 질문을 했는데요. 너는 어떤 때 행복해? 뭐가 널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리 엄마랑 통화할 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이거지. 뭐 손님 많아서 돈을 많이 벌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거지 뭐.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엄마에게 붙여드리고 통화해서 위로받고 서로 잘 지내는지 뭐 확인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이게 행복이지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리면서 내가 팁을 좀 넉넉히 남길 테니까 엄마한테 맛있는 걸 사드려 라고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또 한 번은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가 혼자서 바베큐를 시키고 이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하는 흑인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결혼했어요? 이러는 거 있죠. 뭐지? 싶었는데요. 뭐 이렇게 언뜻 보니까 한 20대 후반이나 뭐 기껏해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였는데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더니 나는 어때? 이러면서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는 일 안 해도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이가 없었죠.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사장님이 오시더니 직원한테 가서 이제 일하라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냥 전 이렇게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냥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묻던데요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베큐를 거의 다 먹어가던 쯤에 이제 사장님이 아까 그 직원을 주방 뒤에서 뭐라고 다그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은 앞치마를 벗어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서 듣자 하니 저 직원은 결혼도 했대요. 근데 원체 일하기 싫어해서 아내한테 준 빌부터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저 직원은. 그래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 술을 마시고 출근한 걸 아시고 사장님이 며칠 출근하지 마라 라고 집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셨는데 뭐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남아공에 언젠가는 가보게 될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어떤 생각을 오래 하고 깊게 하면 그건 꼭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감사한 여행을 하게 해준 지금은 영국 런던의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을 카렌도 또 자기네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와서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 멋진 친구도 또 돈이 많아 보였는지 저한테 장가와서 어떻게든 좀 한량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꿈을 잠시 꾸었던 그 유부남 젊은이도 지금 다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테세이 김태연의 귀로 듣는 여행 에세이 김태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테세이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만 하세요. 바이.